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간다 원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임장을 한 곳은 상기 뉴타운입니다. 이곳을 임장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재개발 지역이어서 이제 저희가 다녀왔고요. 실제로도 진입장벽이 제일 낮기 때문에 최근에 젊으신 분들 위주 또 실수요자들 위주로 굉장히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간 좀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4구역과 6구역이 이제 준공을 거의 다 끝냈고 또는 입주를 했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상기 뉴타운의 진영 현황도인데요. 지금 현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죠. 이 4구역이란 6구역은 입주를 했거나 이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먼저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호가는 84 같은 경우에는 13억, 그 다음에 5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6구역도 이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2023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구역과 2구역, 그 다음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비 사업에 기반한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최근에 좀 언론에서도 나왔죠. 공공재개발로 3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낙후가 되었고 여기 뚜껑 물건이 좀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좀 기반 시설이 약하고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구역과 2구역, 5구역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받았고 이제 시공사 선정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되어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고개역을 바로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구역,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잡음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상기 뉴타운인데 이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노원의 메인 입지라고는 할 수 없죠. 네, 끝부분이죠. 이 옆쪽으로 넘어가면 남양주가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4호선의 끝 노선, 뭐 당고개역, 이 당고개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당고개역은 지하철은 아니고 지상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 입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교통의 호재와 맞물려서 이제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메인 입지에 있는 인프라를 좀 누리기 좀 쉬운 그런 호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이 보이는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고요. 상계 시리즈. 그 다음에 이 상계동 바로 밑은 이제 중계동이겠고 중계동 밑은 하계동이겠죠. 이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이제 재건축 이제 호재가 있긴 있는데 단기간에 되기에는 좀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이나 중계동, 하계동 순으로 이제 조금씩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여파가 아무래도 상기 뉴타운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노원구에는 워낙 신축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좀 갈증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신축이 생긴다면 이쪽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그런 지역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위에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상계 뉴타운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중계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계동 라인이죠. 이제 이 중계동에 그 유명한 서울 시내 3대 학군인 중계학원가가 있습니다. 이 중계학원가로 동북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 동북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 중계학원가도 좀 이용하기가 쉽겠고요. 또 기존에 있는 4호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환승되는 곳이 좀 많습니다. 노원역 같은 경우에서 7호선이 환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창동역에서 이제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GTX 이 GTX C 라인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뭐 GTX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간접 영향권으로서 뭐 시세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은 이렇습니다. 5.6 대책으로 2020년 5.6 대책으로 워낙 부동산 경기가 뜨거우니까 이제 나라에서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계획이 됐던 건데요.
뭐 1차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고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에 보시는 부분과 같고요. 꽤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뭐 천호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노들역, 신길역, 뭐 이쪽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거여역, 마천역 이쪽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2차 후보지는 좀 강북 쪽에 좀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는 이렇게 당고개역 하나, 상계 3구역이죠. 상계 3구역이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개발 뉴타운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로 쪼개서 이제 개발을 한다, 또는 뭐 단독으로 개발을 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이쪽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단독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계 3구역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그런 제도가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뭐 이렇습니다. 뭐 서울 시내에는 워낙 땅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빠른 기간 내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나 아니면 사업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민간에게 맡기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주도로 재개발을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이 10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10년도 잘해야 10년이죠. 어찌되었든 뭐 5년 이내로 최대한의 단축을 하고, 또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직접 참여를 하게 해서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꼭 LH, SH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공공 재개발과 공공 주도 재개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두 개가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의무사항으로는 이제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일반 분양의 50% 정도를 이제 임대로 좀 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대신에 임대를 주는 대신에 뭐 인센티브를 좀 주겠죠. 용적률을 상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상제를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 재개발과 그 다음에 공공 주도 재개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이 공공 재개발은 2020년 5.6 대책으로 나온 거고,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은 2021년 2.4 대책으로 나온 건데, 이 공공 주도 재개발이 좀 더 세죠. 공공 주도 재개발이 이제 아예 LH나 SH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아예 LH가 가져가 버리고 토지를 가져가서 싹 다 지은 다음에 토지주들한테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 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권리산정 기준을. 이 공공주도 재개발은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부분 사람들이 좀 반발이 좀 심했는데,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있는 건 아니고 2020년 9월 21일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공공주도 재개발은 이제 입주권을 못 받고 아예 현금 청산이 다 해버리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주권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점에서 공공주도 재개발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공주도 재개발도 좀 얘기가 많았어요. 공공주도 재개발은 실은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뭐 직접 시행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재생 혁신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공공주도 재개발이 될지 모르고, 그런 후보지인지 모르고 샀다가 현금 청산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가 났죠. 2월 4일 이후에 사는 사람은 이제 청산이 되었는데, 국회 본의회 의결일인 6월 29일 날부터 사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당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시행 방식에 한해서는 소규모나 아니면 주거재생이나 도심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날 이후에 등기 치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인데, 직접 시행 방식인 경우에는 2월 4일 이후에 등기를 치신 분들은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주도 재개발은 좀 잡음이 좀 많죠. 그리고 서로 하기 싫어하고요. 근데 어쨌든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는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교통의 호재도 있는데요. 이 상기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동북선이 이제 곧 연결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많은 부분들, 많은 지역들이 이제 교통의 호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TX-C, 이 창동역에서 GTX-C를 갈아탈 수가 있죠. 그러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4호선도 이제 연장이 되었는데요. 실은 4호선 남양주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원구 쪽의 호재라기보다는 남양주의 호재였죠. 그런데 이 별내 쪽으로 8호선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고개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8호선으로 잠실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GTX-C도 있고 7호선 노원역에서 7호선 갈아타도 되고 또 동북선으로 왕십리역까지 가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경기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 당고개역을 끼고 있는 상기 뉴타운 입장에서는 뭐 8호선이 한정거장 옆에 있으면 나쁠 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통의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로서의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는 이 상기 뉴타운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